국민의힘 비대위에서 경선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약간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전 대표죠.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누가 될까? 후보가 뭐 15명, 20명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경선룰이 나왔습니다. 일단 후보자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3일 날 하고요. 중요한 건 경선룰이겠죠. 룰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명을 뽑습니다. 4명을 뽑고 2차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이 4명 중에 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선에서 역시 5대 5로 해서 1명만 뽑습니다. 일단 4인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래요. 과반을 넘으면은 2인 최종 결선은 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선은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상 결선 투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대한 경선 룰에 대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반발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제 선관위회에서 대충 나왔던 걸 오늘 비대위가 확정지었는데 장 소장님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반발해가지고 저기 등록을 안 할 후보들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1차, 2차, 3차 경선인데 예. 100% 국민 여론 조사로 1차 경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잖아요. 1차에서. 그러면은 결국엔 뭐겠어요? 당신 어느 당 지지해요? 그럼 민주당 지지해요? 그럼 제외.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해요? 아니면 무당이에요? 이 분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당원과 비슷한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일반 국민 100%로 하면은 나는 1, 2등 다툴 수 있어. 근데 당원 여론조사 역선택 들어가면은 나는 순위 못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왜 해? 들러리 왜 쓰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 5강 체제인데 예. 지금 4명만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지금 거론되는 잠룡들이 다 출마를 하려고 할까? 예를 들면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도 좀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 출마 안 할 거다. 일단 보시는 건 완전 국민 경선제를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주장하고 요구했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고민 중일 수 있다. 어제 말씀이죠? 김웅 의원 페북에다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각 대리인단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저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딱 알고 이거 뭐야? 우리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처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렇게 페북에다 올렸잖아요. 그런 대단히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신호로 보여집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2인 경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최종 결선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4인 해가지고 50% 넘는 사람 없으면 1, 2등만 해서 다시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탄핵 관련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로 당이 쪼개져요. 그렇죠. 선관위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했는지 읽혀져요. 누구 배제하기 위한 그런 룰이다. 꼭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 싫은데 이런 겁니다. 읽은 걸 얘기해 주세요. 상당한 방관자적 태도예요. 본선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관위니까 우린 모르겠고 뭐 힘든 건 너네 사정이고 알아서 제일 센 놈 올라와 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무슨 의도로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예.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4인이다. 기본 그렇죠. 25%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표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1등할 가능성이 높다. 매직 넘버 38%다. 예. 38%만 넘으면 4인 경선에서 1등할 수 있다. 사실 윤 대변인이 계속 얘기했던 그런 거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뭐 신용상격자를 맨날 봤는지는 몰라도 이걸 이제 이렇게 그래? 요 3명이 쪼개지네? 한 명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 할 텐데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38, 40 정도 4인에서 얻은 사람이 둘에서 50 넘기가 어렵냐? 그렇게는 안 봅니다. 예. 제가 뭐 좀 정리를 하면 한동훈은 안 돼. 이 룰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들어왔고 그 국민의힘 선관위 꾸려질 때부터 그 조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친윤 일색이었고 공군 지도부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우리 당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룰의 결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한동훈 전 대표가 2인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탄핵에 찬성과 반대의 투표가 됐으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쪽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 예. 라는 솔직히 말하면 허들이에요, 허들은. 근데 그걸 이겨내느냐는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몫이겠죠. 예.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들은 이렇게까지 기형적으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 본선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서 당원 5대 민심 5 요게 어떤 기본 룰처럼 돼 있잖아요. 뭐 당원이 당의 준이다운데 사실은 정당 운영비의 반 이상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정당법이 있고 사실은 당의 주인은 국민이지 저는 꼭 당원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너무 각 당들이 당원으로 막 하면서 당원의 비중을 자꾸 높이면서 네. 사실은 민심 전체를 읽기보다는 강성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지금 국민의힘도 보면 사실은 대선 투표는 사실 응답 지난 대선 투표율이 77%인데 그러면 많은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 안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당의 충성도를 보였던 분들 뭐 완전 국민 경선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일반 민심을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줘야 민심의 당심이 좀 일치하려는 노력을 보일 텐데 그게 좀 잘못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완전 국민 경선 1차에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자나 뭐 다른 당 지지자들은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거짓말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러면 이제 당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당원이 아닌 분들 대상으로 이제 예. 여론조사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그럼 다 반영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또 당이라는 게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똑같아져요. 모든 당이. 모든 당이 1번 당, 2번 당, 3번 당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정당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돈은 받습니다. 세금은 받는데 예. 그게 그 정당 운영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깐 다뤘지만 그 메타보이스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어떻게 보느냐 범보수 진영의 적합 후보를 한 겁니다. 지금 좌측에 회색이 전체 응답자 중의 비중이고 우측이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색을 보시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서 1차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역선택 반지 조항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지금 붉은색 그래프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1차 경선에서 4명만 컷오프한다. 그러면 지금 저순서대로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김문수, 김문수,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저 조사는 오세훈. 그러니까 이런 조사는요 로데이터를 봐야 돼요. 진짜로 저게 방식이 어떤 방식이고 질문이 어떻게 들어가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다 봐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뭐 흐름만 보면 대략 네. 저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그러니까 한 조사만 보자고. 저기 어디서 뭐 메타보이스 메타보이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조사만 계속 추적을 해요. 갤럽이요. 그래서 계속 보잖아요. 순서가 많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수치도 저렇게 나오죠. 저건 아마 응답하지 않은 분들을 빼고 환산했을 거예요. 무응답층이 엄청 많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갤럽 조사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무응답층이 43%예요. 의견 없다가 43%라고. 요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제가 빨간색 그래프를 순식간에 합쳐 보니까 약 90%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예.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빼고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6명만 답을 했는데 그 6명에 대한 가지고 한 것을 것이다. 백분율로 환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저거는. 예. 그래도 뭐 일단 저걸 보면 어쨌든 저기 데이터니까 보면은 유승민, 안철수 이 분들은 뭐 해보나 마나잖아요 지금. 아니죠. 그렇죠. 응답 안 한 사람이 40%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를 봐야죠. 그 응답 안 하면 사실 1차 경선에서는 역시 또 응답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한 곳으로 몰릴 수도 있고. 탄핵 아니면. 관련해서 네, 네. 그러니까 자 봐요. 민주당 지지층은
의견 유보 나는 아직 사람 안 정했고 모르겠어라고 해서 15%에 불과해요. 예. 탄핵되면 그렇다니까요. 이제 탄핵이 지난주 금요일에 됐으니까 이제 탄핵이 됐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될 텐데 아직은 그 시간이 안 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갤럽 조사를 저는 굉장히 기대해요.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은 윤희석 전 대변인이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어떤 지형이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 응답하지 않고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분들이 이 뭐라고 할까 응답층으로 들어와야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본 게 유보층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각 후보들의 지지율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이제 성향을 생각을 했는데 3월 7일 날 조사 같은 경우 갤럽 국민의힘 지지층 얘기입니다. 유보층이 35%밖에 안 돼요. 지금하고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4월 4일 거는 화수목 탄핵 직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막 5대3 대드락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주보다 4%나 유보층이 늘었어요. 탄핵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그 4% 늘은 만큼 누가 4%가 빠졌냐. 오세훈 시장이 10에서 6으로 빠졌어요. 한동훈 대표도 1위 빠지고 그 이전 조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의 한동훈 대표가 올라가면 유보층이 빠지고 유보층이 올라가면 한동훈 대표 빠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보면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분들을 지지할 수도 있는 분들이 주로 유보층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 경선 4명에 지금 앞서 유보층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1차 컷오프 4명에 누가 올라가느냐도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냥 일관되게 각종 여론조사, 그러니까 유보층도 그냥 다 인정을 하고 그냥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 룰대로 하면 김문수, 홍준표가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1차에서는 그럼 당에서는 이런 룰을 당연히 저런 여론조사를 참고해가지고 세팅을 했다면 김문수나 홍준표 중에 한 명을 당의 지도부나 아니면 당의 핵심 주류들은 밀고 있는 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자, 현재 저희가 1차 컷오프 4명 국민의힘 누가 될까를 지난 월요일 날 뉴스룸이 보도했던 메타보이스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의 적합 후보 여론조사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물론 유보층이 이거는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이 4명 일단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론의 추이가 이제 뭐 이 수치는 큰 의미가 없고요. 추이 자체가 4강은 나온 것 같아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 4명은 일단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치에 대해서는 뭐 윤석 대변인도 유보층이 있으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그 수치는 지켜보시고 4명은 확실한 것 같다. 다만 저는 나경원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오늘? 아니, 예, 출마 선언 예정. 예정. 예,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나경원의 대체제가 김문수가 될 수 있느냐, 홍준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 대목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 중에서 찬탄은 한동훈, 오세훈이고 반탄 김문수, 홍준표입니다. 4명이 일단 제가 4명을 두고 얘기합니다. 결과는 모르죠. 다음 주 중에 뭐 다음 주나 그 다음에 1차 경선을 할 텐데. 오세훈 시장은 중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탄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탄. 근데 사실은 찬탄 쪽 입장을 좀 많이 견지했는데 아마 경선을 염두에 두고 구구지축 약간의 표현을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락가락. 왜 오세훈 시장 비판합니까? 아니 그 현상이 유연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오세훈 시장은 5탄으로 폭넓은 하겠습니다. 5탄. 오락가락 탄. 맞네. 도시니까 5탄. 좋게 봐주세요. 좀 귀여운데.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5탄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다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열려 있는 좋은 5탄. 유연한 신용상객잔입니다. 네. 일단 4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걸 보고 근데 이게 제 이 룰과 관련해서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시간이 없다라는 것으로 권역별 합동연설에 안 하거든요. 그래도 좀 상징적인 곳에서는 4개 권역으로 줄여서라도 하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설을 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서울에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아니 그냥 그 저는 그 정도 되면 TV 토론회 노골적으로
그냥 한동훈 전 대표 배제하는 룰이에요. 자, 그러면 저 우리가 그렇게 뭐- 규정이 나을 것 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장관도 약간 결국엔 배제하는. 네, 김문수 그래서 장관. 홍으로 갈 것 같다. 홍이나 오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지도부는 노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 경선 룰이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민심과는 사실은 좀 떨어져 있는 많이 떨어져 그런 경선 룰이 아닌가. 거기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 시장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아. 누굴 민다 뭐 이런 거에 홍 시장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네. 너무 김문수, 오세훈 네. 더하기 뭐 한덕수 요런 얘기는 나와요. 당 내에서. 그러면 저희가 일단 앞서 이제 나경원 의원 얘기를 했었으니까 대선 출마 4명 안에 나경원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X로. 예,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네. 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다고. 진짜요? 네. 이거 빠르게 난각병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소유소염 때문에 빠르게 못 내가 넘어가거든요. 난각병. 난각병에 감염 이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이 룰을 보니까 그럼 누가 빠져요,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룰은 아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지금 파면당한 그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아직도 교감이 쭉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은 파면 전 시국에 얼굴마담 수준으로 썼던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색채가 좀 덜하고 본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성했던 나경원 이거를 저는 이게 이 교체 카드로 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시 맥주를 짚어봐요. 맥을 짚어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원희룡 들어간다. 장관이 빠졌는데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나경원 나경원에서 김문수 장관 지지율을 대체한다. 대체한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대선이잖아요. 대선 경선. 진짜 대통령. 돌팔이다. 야 어떻게 너무 그런 말을 하냐? 뭐다 X 들었다고 나 O 들었다고 그게 아니라- 똑바리라면 어떡해?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요. 의견이지, 아니, 어떡해요? 의견이지. 우리 1차 경선을 뭐 당원 100%로 한다 이러면 말이 돼. 여론조사를 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나경원이 그 인지도가 있어서 혹시 전화 받았어요? 전화 받았어요? 원래 난각병이 국민의힘은 이번에 통할 것 같다. 설탕 못 타서 약으로 주는 사람 요즘 같네.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장성철 선생님이 네이밍을 하나 했습니다. 난가? 여기 이제 나인가? 나인가? 나인가인데 뭐 성도 나시고 나인가인데. 나시니까. 영어로도 나와요. 아, 그래요? It's me syndrome. 아, it's me. It's me syndrome. Hey 트럼, It's me. I'm 한덕수. 누가 범인이야? It's me. 아무튼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이단아처럼 오를 들었는데 지켜보시죠. 정치는 몰라. 아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니야. 나는 오해요. 한 번만 더 생각. 난다 예스를 할 땐 노라고 진짜? 하는 거지. 그럼 뭘 걸어요 그럼? 어? 겁시다. 저 진짜 제 전 재산 걸을게요. 서 소장님 뭐 거시겠습니까? 도박성이 강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저도- 다음 주에 곱창 사는 돈으로 저도 하시죠. 전재산 걸게요. 진짜? 이제 전재산 내가 더 적으니까 내 이득이야. 분들이 놀고들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4대 9 정도 됩니다. 전 재산이. 그럴까요? 4대 11 정도 될 것 같아요. 4대 한 15. 4대 전 빚밖에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나인가 후보가 들어갈 수가 네, 있다라고 저는 소영주 뭐- 소장이 개별 의견을 내셨고요. 이게 별개 의견이라고 해서 선대 결정문에 따르면 별개 의견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세 분은 이제 나인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아니 각하. 1차 다수설이야? 후보에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아, 혼자 괜찮네. 네. 우리 좀 수준 있게 그렇죠. 표현을 이제 각하. 그럼 나는 뭐 김복형이야?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김문수 전 장관이 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 어제 대선 출마하겠다 하면서 현재까지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앞서 이제 제가 여론조사를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37%였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계속 이거를 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김문수 지사에 대한 이제 이 편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많이 지지세가 숫자로 나타나는 결과가 몇 달째 이어지긴 했는데 예. 어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또는 이 캠프 구성 같은 거 볼 때 오. 전력이 약해요. 드림팀. 드림팀. 네? 드림팀이잖아. 부정선거 드림팀. 부정 선거요? 드림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버티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짧아도요. 예. 대선 경선이 아무리 토론 3번밖에 안 한다고 해도 메시지를 계속 발산합니다. 방송 나가서도 얘기할 거고 아마 방송 엄청 나갈 거예요, 다들 이제 후보들이. 그러면 토론회보다 훨씬 더 그게 좋아요. 그 사람 평가하기가 예. 똑같은 방송 월화수목금에 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제 본 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보면 접하면 저분이 쓰시는 예를 들어서 후보들이 쓰는 어떤 단어라든지 관점, 식견 이런 게 다 드러날 텐데 예. 제가 아까 저는 몰랐었는데 방송하다 알았는데 뭐 어제 소련 얘기를 했다면 소련 소비에트 연방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죠. 소련 얘기를 하실 정도면 그 단어 하나로 이분이 굉장히 구식 단어를 좀 쓰신다. 좀 생각이 정확한 그렇다. 워딩은 원래 이제 혁명 그런 또 유토피아, 낙원 젊었을 때 노동운동을 세게 하셨잖아요. 소련보다 미국이 잘 사는 거로 생각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아까 소련이 찾아보니까. 망하는 걸 보고 네, 그러니까 그런 혁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꿈을 그러면 버렸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땐 소련이었으니까라고 말씀하실 그렇죠. 텐데 그럼 해석을 넣어줘야 돼요. 지금 소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91년에 그 무너졌잖아요. 그럼 91년에 대충 그래도 한 10살 이상은 돼야 알 텐데 그럼 80년생 정도는 돼야 소련이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우리나라 절반이에요. 그 정도 나이면. 그럼 그 아랫분은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면 해석을 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약간 전 낡은 느낌이 좀 있어서. 예. 소련, 대한뉴스 뭐 이런 분들 예. 나지. 저는 늘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연기론을 얘기했어요. 젖은 장작. 적은 장작. 젖은 장작. 불이 붙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점점 지금 연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추위도 처음 막 그 파면 전에는 막 거의 뭐 독보적이었잖아요. 예. 근데 파면 이후 그 즈음에서 선거길이 잡히고 쭉 빠져가는 그런 또 이런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출마는 했으나 제가 앞서 뭐 조금 다들 의견이 엇갈리는 나경원 대체제로서 평가를 했듯이 저는 한 며칠 안에 급격한 여론의 어떤 추락을 맞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유 1차 경선도 통과할 수 없다. 사인에도 못 그러니까 1차 경선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저는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각종 입에 대한 설화들을 통해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본 국적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본인이 뱉은 망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김구 선생님의 국적도 얘기했다가 그렇죠. 중국이라고 했다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노동자에 대한 발언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은요. 거리에서야 투쟁하면서 가만히 어떤 지지율을 먹을 수 있으나 딱 레거시라든지 국민들 눈앞에서 본인의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면 시차가 다 드러나요. 근데 그렇게 쉽게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과거의 행적, 메시지. 캠프 구성원들도 저런 사람들을 이제 김재원이라든지 민경욱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캠프에서 활동하도록 그 구성원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좋아하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층이 있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그건 이제 3분의 1 정도는 있어. 반민주당, 반 이재명 심리 때문에 가장 반대해서 있는 네. 김문수 장관을 지지한다. 민경욱이랑 김재원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김문수까지? 뭐예요? 정광훈. 네. 그렇잖아요. 네. 그냥 정광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당신 정광훈하고 손절할 수 있냐? 아니 자유통일당 사람 아니냐 이렇게 공격해도 원래 자유통일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창당을 했으니까요. 그것만 공격을 해도 저는 김문수 후보는 한 일주일 안에 아니 100% 동의를 뺄수 하는데 있다. 저도 그냥 동의를 하는데 좋아하고 이 매니아층이 있다니까. 매니아층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제 옆자리에 있는 좀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계속 제 어깨에 기대요. 그래서 뭘 하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이렇게 줘라. 근데 김문수 전 장관 그 유튜브 영상을 계속 전체 보는 거지. 그건 뭐냐면 조회수를 높이려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깨다가 또 다른 걸 보면서 김문수 걸 또 보면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거는 누군가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 지시를 받고 김문수 전 장관의 조회수를 높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 소장님 말씀하신 걸 젖은 장작도 많은데 그걸 드라이기로 막 말리려는 세력들이 있다니까. 유튜버들. 어제 그 지하철에서 만나신 분들처럼.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편들었던 유튜버들이 막 지금도 계속 띄우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에 좀 나이 든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또 1차 들어요. 컷오프는 사인엔 들어갈 수 있고 일단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구지층들이 이제 오직 온리 김문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차 컷오프는 들어갈 수 있는데 2차 컷오프 2인에 들어갈까 또는 최종이 될까?
요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퀘스천. 그건 퀘스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아까 재밌던 던제 결정. 어떻게? 해요? 네. 김문수 장관이 현재 제일 지지율이 높은데 다음 안건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가 뭐 생기면 바로바로 하는 해버리는 거죠, 거. 뭐. 우리는 신속 결정이지. 지연이 없어요. 그럼. 그냥 바로바로 신속 결정. 김문수 장관이 1차 컷오프를 올라갈까라는 거는 일단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건 안 하려고 바쁘니까 2차 컷오프니까 2인 결선을 통과할까라는 거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자, 2인이 될 거냐? 그렇죠. 2인 안에 2인 들어갈 안에 들어갈 거냐? 김문수. 들어가면 O, 안 들어가면 X. 들어가면 O, 안 들어가면 X. 네. 자, 하나, 둘, 셋. 역시 이 야. 신용산 재판소는 만장일치가 만장일치. 맞아요. 우리 평이 없이 그냥 포기할만 해도 이게 만장일치. 정치 안정을 위해서 네.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보여주는 일단 제- 제일 산책도 하고 어? 산책들. 언제 바깥들끼리 막 같이 먹고 산책 같이 했다며. 일단 저희도 네. 밥은 같이 먹고 그렇죠. 산책도 네. 같이 한번 해야죠. 네. 일단 저희가 볼 사우나는 때도 안 이제 되겠고. 2인에도 못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지만 저희가 볼 때는 2인에도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결정문에 대한 주석은 많이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결론만 내리면 결론만. 네, 그러면 자 그러면 다음은 오늘 이제 다음 안건은 이건 좀 평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오.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회에서 두시죠? 바쁩니다. 아 바쁘시죠? 네. 제가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이제 전화가 그냥. 전에 계속 오고. 제가 죄송해요. 방송에 집중을 했는데 전화 제가 방송 중입니다. 이렇게 계속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으면 예.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뭐 이랬다 그러니까. 하니까. 아니 그러면서도 잘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요. 저는 딴짓 하는지 몰랐어요. 아, 저 딴짓 진짜 잘해요. 사실. 알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멀티태스킹이 좀- 되시는 예, 분이야. 그렇습니다. 예. 학교 갈 때부터 맨날 혼났어요. 일단 요거는 이제 일단 안건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대선 출마해서 한동훈 대표 이제 대내피지를 맡고 있는 윤희석 대변인 얘기를 들으면은 제일 아젠다로 삼는 건 뭡니까? 아젠다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할 거다. 전략이든 뭐 아젠다든. 바꾸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음. 그래서 뭐 시대도 교체, 시대 교체 얘기는 시대 많이 교체.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세대 교체도 필요하고 사람도 바꿔야 사람도 된다. 86세대가 너무 오래 예. 끌고 와서 사회 변동을 못 하고 있다. 제발 좀 가주세요. 그다음에 정치 교체, 정치 교체. 개헌과 관련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교체를 하지 않으면 더 수과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출마 선언문 말씀하시는 건데 좀 길 거예요. 길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 더하기 됐을 경우를 가정한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얘기들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우리 또 신용상 객잔이 가장 국내에 내놓으라는 이 가장 합리적인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잠깐만 알려주세요. 네? 뭐좀 엠바고가 걸려가지고. 걸려. 네. 된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유튜브도 나오시고 한 거를 참 좀 보셨다면은 예상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잠깐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뭐 4인 체제는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선이나 이런 거 전망하시기에는. 쉬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룰 세팅이나 경선관리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을 보면 국힘 지도부나 많은 의원들 사이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토론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국민 여론으로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2명, 3명 안에 들어가겠지만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좀 회의감은 좀 있어요. 네. 최종 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의원들이 이른바 반한 감정이 좀 있어서 그것들을 뚫고 나가기가 어떨지 모르겠다는 말씀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환경은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특히 관저에서 아직 나가고 있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계속해서 한동훈만은 안 돼. 나만 죽을 수 없어. 저는 그런 영향력을 지금 끄기 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예. 2명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역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 예. 2명까지도. 63%의 수치. 지난 전당대회. 전당대회 때 수치가 허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기본적인 당원들의 어떤 강성 아닌 합리적 당원들이 민다면 2인까지는 가지 않을까. 차라리 이 허들 자체를 넘어가는 모습들이 한동훈에게는 더 드라마틱한 또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 안건도 이제 판결에 좀 들어가서 오. 1차는 뭐 통과하겠죠, 당연히. 네. 그다음에 2차 2인 체제에 들어갈까? 최종은 우리가 좀 일단 보류를 하고 2인 결선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거를 OX로 판단을 해보도록 해요. 이건 전망이에요. 전망. 한 분은 그냥 O 드시겠죠? 안 들 수 없지. 그렇지. 안 들 수 없지. 안 들었다고. 상순이 벌써 네. 펴고 있잖아. 펴고 있잖아. 아직 펴지도 않고 펴고 있어. 펴고 있어. 아니 손목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럼 큰일 나지. 네. 저렇게 일찍 그러면 펴거 처음 봤어. 판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딴짓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과연 국민의힘 경선 최종 결선 2명 안에 들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오 둘 대 세모. 저도 세모예요. 이렇게.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들 수 세모인데 있을지 이렇게. 없을지. 이거는 그럼 나머지 둘을 누구로 보시는데요? 저는 홍준표 오세훈 뭐 이 정도도 될 수 있죠. 아 이분은 오염됐어. 아까부터 뭐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눈치챘어? 네. 이분은 좀 빼주세요. 네. 저도 그러니까 여기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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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참여 안 하는 빼라고. 그래도 다 임명 성원은 됐어. 됐는데 네 명 정원인데 세 명이야. 아 임명 됐어. 깊이. 임명 됐잖아. 임명 됐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알았어. 늦게 하면. 일단 변론 갱신 화이팅.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종이 쪽지가 좀 지금까지 있었던 다시 한번 유튜브 보게 아, 하시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앞방송에서. 아, 그래요? 횡설수설하는데. 어우, 저는 나의 이제 전략적인 모습이야. 그 한 명이 홍준표 시장이 될지 한동훈 전 대표가 될지 한 분은? 상수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게 보세요? 보고 있어요. 큰일 났네. 왜냐면 TV 토론을 하게 되면 약간 그러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군요. 네, 네. 아니 가능성이 많죠 한동훈 대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당내 외의 비토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갈까? 그거는 이번 주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제가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이 대선에 임하는 이 어떤 속도 예. 이런 게 중간에 탄핵 관련한 그 예측에서 살짝 멈춰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귀로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윤 대통령 복귀로. 그러니까 살짝 이게 늦춰진 거지. 막 가다가 그러고 중간에 토호제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지금 탄력이 좀 죽은 상태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상당히 치명적이었죠. 치명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토지거래 허가제 낸 거 이런 거 보고 그럼 자격이 없다. 사실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일단은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검사 출신이란 것 때문에 거기에 약간 버든이 있고 그건 그런 뭐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부분들은 본선에서의 조금 약점이 될 수 있어도 결선에서 결선에서는 그러니까 최종 1인에서 그러죠. 당내 경선에서는 검사 출신 한동훈 이거는 약점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탄핵 찬성이 가장 큰 약점이 되겠죠. 근데 저는 보류층의 어떤 당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류로 머물러 있는 부분이 뭐 40에서 35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의 어떤 수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과 손절해야만 보수가 바뀌고 개혁이 되고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그런 힘을 달라라고 차라리 아주 명확하게 좀 선명한 선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63%를 얻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나머지 용산에서 오다 내려서 한동훈은 안 돼. 라고 다 출격시켰잖아요. 나경원, 원희룡 뭐 등등등.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한동훈의 기대치는 윤석열과의 차별화였거든요. 아, 윤석열의 대체제로. 무능한 윤석열, 독선적인 윤석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차별해서 가면은 아까 서 소장님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최종 본선을 보면은 이재명, 한동훈 TV 토론 붙으면은 그게 제일 재밌을 거는 같다. 그렇죠. 아까 서 소장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누구를 내보내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고 밀리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문수는 조금 좀 그렇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도 TV 토론에 나오면
4명이 앞서 들어간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메타보이스 자료로 봤던 4명 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세모지만 아리까리해. 65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리까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너무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뭐 4명 이러면 이제 많아요. 뭐 30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1등이. 그럼 이제 다른 그 사람 뽑지 않은 사람 3분의 2 정도 될 테니까 가능성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참 예측하기는 어렵죠. 예측하기는 없다. 그래. 저희 당의 그 경선이 뭐 룰도 이제 중요한데 제가 가장 좀 이거 좀 그렇다 한 게 경선 관리를 당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선관위에 맡겼거든요. K보팅 시스템에. 그렇죠. 근데 그게 신청 날짜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에서 그렇게 할 아니, 수가 뭐 없는데. 일부러? 조기 대선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신청 기한이 지났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탄핵 날짜랑 뭐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한이 지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3주 전에는 신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보죠. 이거를 당에서 한다 하는 것이 쎄합니다. 부정선거네. 그래. 네?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거. 부정선거 시작이네. 부정선거야. 원래 부정선거 아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잘하는 이걸 거예요. 어떻게 관리할지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 룰보다. 예. 예. 그 부분이 제가 참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무처가 그런 거 근데 관리 잘 할 거예요. 사무처. 부정선거 의혹이 생기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정선거를 요거는 근데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 측은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했던 분이어서 만약에 뭐가 안 되면 거기서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겠네. 그러네. 그렇지. 아, 민경욱이 아주 목소리. 그래서 그런지 황교안 전 대표는 탈당을 했어요. 부정선거를 예측하고.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